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공법 기초 강의 3주차 시간이죠. 자, 오늘은 우리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하면은 세 가지 사업이 있었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세 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과 그리고 정비 사업 이 세 개를 다 배웠습니다. 네,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그렇게 해요. 네, 잠깐만 봐주십시오. 자, 우리 국토교육법에서 배운 국토계획이 제일 위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배우셨고요. 그 밑에는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다시 국토계획이 됐습니다. 무슨 계획이었죠? 도시군 계획이었습니다.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하게 되죠. 그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죠. 도시 지역과 군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은 도시군 기본 계획이고, 기본 계획에서 그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은 거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 지역과 군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가지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책으로 입안되고 이제 결정될 수 있는 대상이 몇 개였죠? 6개.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및 변경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일 밑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과 변경까지 6가지 정책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배운 거죠. 자, 그때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 세 가지. 예를 들면 우리 도로라든지 지하철 등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 이거 지금 매주 하고 있죠. 도로 등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시설, 기반시설이라고 하고요. 그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를 결정하여 고시하면은 그때부터 도로 등에 대한 명칭, 즉 기반시설이 뭐로 바뀐다고 그랬죠?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뀝니다. 지난주에도 많이 강조드렸죠.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새로 설치하고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학교를 만들고 공원을 조성하고 한강대교 만들고 이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을 결정합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을 신도시 개발 사업을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을 결정합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도시가 개발되고 40년, 50년 지나면은 이제 해당 지역의 건물이 노후화되잖아요.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이러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와 주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등을 무슨 사업이라고 합니까?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은 세 가지가 있죠.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학교를 짓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등 정비 사업 3개가 있죠. 그럼 이 세 가지 사업의 공통점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이 결정돼요. 그리고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시군 계획에 해당되기 때문에 방금 그 세 가지 사업을 도시군 계획으로,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하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세 가지 사업이 있죠. 이거 자체가 이제 4년 전에 시험 문제입니다. 다음 중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세 가지를 골라야 되죠. 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있는데, 자, 그러면 봐요. 이렇게 신도시를 개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도시개발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으로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사업을 결정했지만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할지 환지 방식으로 할지 사업 방법, 그다음에 누구나 신도시를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누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사업 시행자. 그다음에 수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업 절차,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 등을 법으로 별도로 규정한 거야.
그 법이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무슨 법이 되는 거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이 되는 거죠. 그럼 가만히 보세요. 수백 개의 토지 관련 법률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 토지공법에서 기본이 되는 법이 첫 시간부터 제가 무슨 법이라고 했습니까? 국토계획법이 토지공법의 기본법이 돼요. 그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사업 중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법이 이제 도시개발법이기 때문에 이 지금부터 공부하게 될 도시개발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사업 중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이제 구체적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의 상위 법률입니까? 하위 법률입니까? 하위 법률로서 도시개발법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린 거죠, 지금까지. 그러면은 지금부터 무엇을 공부하느냐면은 도시개발 구역의 뭐 지정권자 이런 거 외우고 이런 것은 나중에 하고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거 궁금하죠. 이 신도시를 개발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수용 방식도 있고 환지 방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도시개발법의 가장 기본적인 개요들, 수용 방법과 그리고 환지 방식에서 기본적인 개요들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방법으로 이제 수업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네, 교재는 교재 없어요. 그럼 교재는 일단 교재를 만지고 싶죠. 그러면은 좀 만져봐야 되니까 134페이지 와요. 여러분 교재 134페이지 와요. 134페이지 오시면은 도시개발법에 이제 용어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134페이지 일단 펼쳐놓고 거기 교재에 없어 지금 없으니까 교재를 없는데 교재 보시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고개를 드시면 돼요. 그대로 고개 드시고 필기도 필요 없습니다. 필기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아, 수용 방식이라는 것이 있구나라고 들어보면 되죠. 그냥 환지 방식이라는 것이 있구나라고 들어보시고요. 그냥 이렇게 오늘은 첫 선을 보는 거죠. 이렇게 첫 선 봐놓고 나중에 이제 기본 이론 강의 12월달에 시작되면 그때부터 필기도 하고 밑줄도 꽂고 기본도 하면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지금은 공부하지 말고 그냥 들어봐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네 번째 줄, 네 번째. 지금 그냥 보시라고 했죠? 열심히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보시고요. 여보세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방법은 수용 방식도 있고 보세요. 무슨 방식이 있죠? 환지 방식도 있고 혼용 방식이 있다. 일단 이거 한번 보시는 거죠.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이 혼합된 일부는 수용 방식, 나머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동시에 적용되면 무슨 방식이죠? 혼용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 부동산 전공 안 했으면 처음 들어보는 게 정상이니까 오늘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궁금하죠, 처음 공부하는데. 아니, 신도시 개발할 때 어떤 경우에는 수용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정할까? 그걸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택지 등, 이제 살짝 외워야 돼, 이걸.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 방법은 무슨 방식으로 하죠? 수용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도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럼 물어볼게요. 택지는 상식으로 택지는 공장 용지입니까? 주택 용지입니까? 주택 용지. 요즘에 신도시는 단독주택 위주로 건설됩니까? 공동주택 위주로 건설합니까? 다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가 개발되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을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건설회사에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도시개발 사업 방법을 무슨 방식으로 결정합니까? 수용 방식으로 사업 방법을 결정한다. 조금 더 설명드리니까 이해가 되죠? 조금 더 제가 확대해 볼게요. 조금 더 확대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자, 봐주세요. 여러분, 여기는, 여기 이제 신도시 개발 전이에요. 신도시로 개발되기 전이에요. 신도시로 개발되기 전이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봐요. 신도시로 개발되기 전에 그곳에 가보면은 아파트 위주로 개발되어 있습니까? 미개발된 상태입니까? 미개발된 상태니까 산이 보일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전닭가슴 등 농지가 보이겠죠. 이게 도시개발 사업전이에요. 물론 이제 신도시 개발하기 전에도 산 아래에 이렇게 마을이 있죠. 이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전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도시개발법을 본격적으로 이제 12월 달부터 기본 이론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오늘 용어를 안 보는 거죠. 이렇게 수용 방식을. 자, 이렇게 사업전 토지,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법에서는 종전 토지라고 합니다. 종전 토지. 그러니까 종전 토지는 신도시로 개발되기 전 사업전 토지를 종전 토지라고 부르는 약속이 약속. 이런 용어를 들어보라는 거죠.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종전 토지라 그래. 여기서 이 동네에서 봐요. 이 동네에서 그러니까 신도시를 개발하기 전에 농지나 임야가 대부분이고 마을이 있었는데 이 동네에서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을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건설회사에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한 건설회사 대우프루지오, 롯데캐슬, 현대 아이팍에 조성된 택지 등을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이 동네 도시개발 사업은 무슨 방식으로 합니까?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상상해봐요. 우리 수도권의 대규모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평택에서도 마찬가지야. 평택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위주로 대규모로 개발되어서 택지가 공급된 지역은 대부분이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했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환지 방식 보자고, 환지 방식. 근데 잠깐만요. 이제 수용 방식 할 때 수용이 무엇인지 처음 들어보잖아요. 수용이 뭐냐면은, 우리 수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접근합시다. 공부하면 어려우니까 상식적으로 접근하면은, 일정한 지역에서 신도시를 개발하면은 사적으로 개발합니까? 개인이 신도시를 개발합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결정해서 도시 개발 사업을 한다는 거거든. 그럼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이잖아. 그래서 공공의 목적에 필요하니까 신도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신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공공의 목적이 필요하니까 이 구역 안에 있는 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이 택지 조성에 필요한 이 동네 농지, 임야,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외의 권리를 협의 취득합니까? 강제 취득합니까? 강제 취득하는 걸 수용이라고 하는 거, 수용. 강제로 취득합니다. 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땅과 건물, 구역 안에 있는 땅과 건물을 강제로 취득하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자는 강제로 소유권을 빼앗아가요. 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에 있는 소유권을 강제로 공익 사업이 필요하니까 법상 요건을 갖춰서 강제로 빼앗아갑니다. 대신에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니까 정당한 대가를 보상해줘요. 그러면은 여기에 농지나 임야를 소유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살던 원주민들은 그 농지나 임야, 택지, 주택을, 택지 건설에 필요한 땅과 건물을 전부 강제 수용당하고 대가를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가격대로 보상을 받고 원주민을 쫓아내버리고 이 지역을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건설회사에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 수용방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이제? 이게 수용방식이에요. 원주민을 쫓아내버리는 방식이에요. 그럼 그때 원주민이 받는 보상가는 시가로 보상합니까? 감정가격입니까? 감정가격으로 보상되기 때문에 수용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지역의 원주민들은 좋을까요? 경제적으로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시가보다 못한 가격으로 보상가로 전 재산을 빼앗기고 원주민을 쫓아내버리니까 경제적으로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손해고 삶의 터전만 빼앗기는 그래서 수용방식으로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거죠. 집단행동 하겠죠. 절대로 그 돈 받고 물러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일부는 조성된 택지나 상가 용지를 원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이것을 환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용 방식으로 할 때 원주민을 달래기 위해서 수용 방식의 일부 환지 방식이 펄러서 되면은 두 가지 방식이 동시에 적용되니까 이를 무슨 방식으로 합니까? 혼용 방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지가가 뭐죠? 땅값이잖아. 신도시 개발을 해야 되는데 해당 지역의 땅값이 인근 지역보다 현저히 높아. 그럼 이걸 이제 수용 방식으로 하면은 비싼 땅값 평당 1,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를 수용해서 보상을 주려니까 보상금 지급에 대한 사업비 부담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잖아. 이럴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방법을 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가가 인근 지역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 방법은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을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도시개발 사업방법 무슨 방식이죠? 수용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용 보상가가 턱없이 낮을 때 원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수용 방식으로 하지만 일부는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방식이 혼합되어 있으니까 무슨 방식이죠? 혼용 방식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서도 이런 부분은 출제가 됐었죠.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 조성과 공급을 목적으로 할 경우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정하여야 한다. 옳겠습니까? X, 수용 방식이잖아. 예를 들면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혼용 방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계획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궁금하게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럼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 전체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늘은 일단 나무를 봅니까? 숲을 보겠다는 겁니까? 숲을. 나중에 이제 기본 이론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수용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천천히 흐름하고 기본적인 계율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자, 준비된 게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를 봐주세요.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는 자 임야가 있습니다. 미개발된 상태 임야가 있고 전답과수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그리고 산 아래에 일부 마을도 있습니다. 일부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이제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그림을 딱 보면은 아실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 신도시로 개발된 상태입니까? 미개발된 상태입니까? 아직까지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기 전이잖아요. 이걸 법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환지라고 합니까? 종전토지라고 합니까? 종전토지라 그래. 다시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전, 사업전토지를 무엇이라고 하죠? 종전의 토지라 그래요. 여기 종전토지예요, 종전토지. 자, 여기서 이 종전토지에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목적을 배웠잖아.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목적은 뭐죠? 이 동네에서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지금 두 번째 하죠.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이죠. 택지 등을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건설회사에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이 동네 도시개발 사업은 무슨 방식으로 합니까?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 조성 공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무슨 방식이죠?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게 돼요. 그럼 상식으로 생각해 봐요. 이 동네에서 수용 방식으로 도시 개발 사업을 하려면 택지 조성에 필요한 이 동네 건축물, 농지, 임야를 강제로 수용하는 거 맞죠?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는 택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을 하는 게 첫 번째 절차야. 그때 어떤 법상 무슨 요건을 갖춰서 수용하는지,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 그 토지 수용 요건을 규정한 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토지 수용의 그 보상은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지, 이런 것은 기본 이론 시간에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배우자고요. 일단은 그럼 이제 수용했어. 택지 조성에 필요한 농지, 임야, 주택을 강제로 수용해서 빼앗았어. 그냥 강제로 빼앗아야 됩니까? 보상해야 됩니까? 보상하잖아. 그때 보상은 사전의 현금 보상이 원칙이라. 사전 현금 보상이 원칙인데 사전 현금 보상 원칙에 대한 특례로서 일부는 채권으로 보상금을 주는 거야. 수용 보상금. 이를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그래. 그럼 잘 봐요.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여기 원주민들, 여기에 땅 사놓고 건물 사둔 투자자와 원주민들에게 그 땅과 건물을 강제 수용하고 보상할 때는 수용 전 사전 현금 보상이 원칙인데 일부 채권으로 보상이 된단 말이야. 그 채권을 무슨 채권이라고 그러죠? 오늘 처음 배우는 거죠. 토지 상환 채권. 그럼 이런 뜻이야 봐요. 토지 상환 채권은 여기서 도시개발이 끝나잖아.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채권자에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 도시개발 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해 줄 것을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갑돌이가 주택도 소유하고 있고 가소원도 있고 기타 이제 이렇게 원주민 갑돌이가 있었어요.
갑은 신도시 개발 사업을 위해서 주택도 강제 수용당하고 가수원도 강제 수용당하고 전답, 논밭도 강제 수용을 당한 거야. 그럼 이제 보상을 받잖아. 그때 갑은 이제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현금으로 보상을 받기도 하고 그 수용보상금 일부는 채권으로 받는 거야. 그때 받은 채권이 무엇이라고요?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하는 거죠. 진짜 1년 정도 공부했어. 토지 상환 채권을 누가 발행하는지, 뭐 발행 절차 누구에게 승인받아야 되는지 이거는 외웠는데 토지 상환 채권은 소송을 벌이는 거야. 이게 국토교육법에 나오는지 도시개발법에 나오는지 도시개발법에 나오는데 환지 방식에 나오는지 수용 방식에 나오는지 소송을 벌이는 거야. 숲을 못 버리니까 답을 못 찾는 거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토지 상환 채권이 보기에 있으면 그 답 아닙니까? 토지 상환 채권은 환지 방식입니까? 수용 방식입니까?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수용 보상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토지 상환 채권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원주민 갑은 현금과 채권을 받았죠. 채권을 받았으니까 채무자입니까? 채권자입니까? 그 채권자 원주민에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이때 토지는 농지입니까? 조성된 택지입니까? 택지나 상가 용지로 상환을 받는 거야. 아니면 상가 입주권으로 상환을 받는 것은 이 토지에는 건물이 포함되는 거야.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새로 건설된 아파트나 상가로 상환을 받기도 하는 거야.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여기 투자한 갑돌의 입장, 여러분이 원주민의 입장이었다면, 갑의 입장이라면 현금으로 받는 게 좋습니까? 요건에 해당하면 채권으로 받는 게 좋습니까? 아까 현금으로 받으면 감정 가격으로 받잖아요. 보상을. 근데 채권으로 받으면 나중에 도시개발이 끝나고 조성된 택지나 상가 용지, 상가 입주권, 아파트 입주권으로 상환을 받잖아. 그럼 현금입니까? 현물로 받습니까? 현물로. 그러면은 이때 공급 가격이 감정 가격이야. 택지나 건물을 공급할 때 감정 가격으로 계산하여 공급하는 거야. 그러면은 감정가보다 일반 시가가 더 높겠죠. 그러면은 감정 가격으로 받았는데 시가가 더 높으니까 그만큼 갭이 있죠. 그만큼 프리미엄을 얻게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그 도시개발 구역 안에 원주민 갑의 입장이라면은 될 수 있으면은 현금이 좋습니까? 채권으로 받는 게 좋습니까? 채권으로 받는 게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런 부동산을 물어본다. 도시개발 구역에 땅과 건물을 강제 수용당하는 원주민이 동네 원주민이 와서 물어본다니까 부동산에 와가지고. 우리 동네 이번에 거기 신도시 개발하잖아요. 거기 내가 지금 농지와 임야를 강제 수용당하는데 보상을 현금 받는 게 좋습니까? 토지 상환 채권으로 받는 게 좋습니까? 아이고 형님 그래도 현금이 좋죠라고 하면은 동네 망신이지. 현금이 좋습니까? 채권이 낫습니까? 채권이 낫죠. 이게 실제적으로 아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보상이 끝났어. 보상이 끝나면은 여기서 뭐 해야 되죠? 기존의 건물 철거하고 임야와 농지를 형질 변경 공사해서 택지나 상가 용지로 조성하기 위한 공사에 들어가고 공사 끝나면은 인가 고시는 실시 계획대로 틀림없이 신도시 개발이 끝났는지 준공사를 받고 준공사 나면은 공식적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 공사 완료를 공식적으로 뭐하죠? 대외적으로 공사 완료를 공고하게 되는 거야. 이거 좀 물어볼게요. 이게 더 중요한 게 지금 여러분의 시각으로 보면은 공사 완료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이걸 현장을 상상해야 돼.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지금 환지 방식으로 도시 개발이 완료됐습니까? 수용 방식입니까?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이 완료됐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어야 돼. 여기에 아파트 건축이 완료된 겁니까? 아파트를 칠 수 있는 택지 조성이 완료된 겁니까? 그렇죠.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잠깐만요. 신도시 개발해 볼게요. 농지, 임야, 뭐 기존 건축을 철거하고 농지나 임야를 택지나 상가 용지로 조성해서 당연히 이 지역의 신도시, 도시로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이 되고 여기는 주택 건설에 필요한 이제 택지가 조성되고 여기는 상가 용지가 조성되고 여기는 산업 용지가 조성되고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조성된 택지나 상가 용지 등을 건축할 업자들에게 건설회사에 공급을 하는 거 공급. 그래서 공사 완료가 공고됐다는 것은 여기에 택지나 상가 용지 등 조성이 끝난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조성된 토지를 건설회사에 공급함으로써 모든 도시개발이 끝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물어볼게요. 아까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를 뭐라고 부르죠? 종전토지잖아. 도시개발이 완료된 상태의 토지를 뭐라고 하죠? 조성토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성토지가 무슨 뜻이냐면 택지 등으로 신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에 토지를 뭐라고 부르죠? 조성토지. 사업전 토지를 법은 무엇이라고 하죠? 종전토지라고 하는 거죠. 이런 용어들이, 이런 흐름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은 나중에 이제 12월 달에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면은 그 기본 틀에다가 이제 소소한 것을 붙여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과 숲을 봐놓고 필요한 부분에 넣으면 되잖아.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대충 그 과정을 보셨죠? 네.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신도시 개발 사업 공사 완료됐어. 완료됐는데, 일부 봐요. 전체 도시개발 구역 중에서 일부는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로 공급돼. 그 일부는 전체 구역 면적 3분의 1 이내에서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가 공급되는 거야.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니까 뭐라고 부르죠? 원형지라 그래, 원형지. 그러면은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이 끝나면은 공급되는 토지가 두 가지라. 택지 등으로, 택지나 상가용지 등,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 조성 토지가 건설회사에 공급될 수도 있고, 또 일부, 전체 구역 면적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가 공급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원형지 공급이라고. 원형지니까 땅인데, 원래의 형태,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땅. 성형을 하지 않은 그대로의 땅을 공급하는 걸 뭐라고 하죠? 원형지 공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물어보면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수용 방식으로 공사가 완료됐을 때 공급되는,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났을 때 공급되는 토지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원형지, 전체 구역 면적 3분의 1 이내의 범위 안에서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고,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조성 토지와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택지 등을 공급받거나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사용할 자로부터 그 대금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선수금 수치라고 그래. 다시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공사가 끝났을 때, 자, 공급되는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조성 토지와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사용할 자로부터 그 대금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어. 미리 받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선수금이라고 하죠. 알겠죠? 이것을 선수금 수치라고 그래. 물으면 대답하세요. 소리를 냅니다. 지금부터 제 눈을 보세요. 자,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하기 전 상태의 토지를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종전토지.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상태의 토지를 뭐라고 합니까? 조성토지. 그리고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공급되는 토지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조성된, 택지로 조성된 토지가 건설회사에 공급될 수도 있고,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가 공급될 수 있죠. 그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가 공급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원형지 공급.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나면 건설회사에 공급되는 땅이 두 가지야.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고,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가 공급됩니다. 조성토지, 원형지 공급이 가능한데, 그 조성토지와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사용할 자로부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미리 그 대금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뭐라고 하죠? 선수금 수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도시개발법상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철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2번 조성 토지의 공급, 3번 원형지 공급, 4번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5번 입체 환지. 답은 뭐죠? 입체 환지. 문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거죠. 이걸 말한 연습해야 돼. 수용 방식으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공급되는 토지는 무엇입니까?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고, 전체 구역 면적 3분의 1 이내에서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가 공급됩니다. 그 미개발된 상태로 공급되는 토지를 뭐라고 하죠? 원형지 공급.
그 조성 토지와 운행지를 공급받거나 사용할 자로부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그 대금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어. 무엇을 수취한다 그러죠? 선수금 수취.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의 대략적인 개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이 이제 신도시 개발,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 지역에 투자를 좀 했어, 여기. 농지 좀 샀어. 수용 방식으로 도시 개발해야 된다 하기 전에 정보를 좀 알고 해서 여기도 투자를 좀 했어. 이 동네 도시 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으로 하는 게 투자자에게 유리할까요? 환지 방식이 유리할까요? 수용 방식으로 하면 여러분이 투자한 농지는 강제 수용 당하겠죠. 보상금은 감정 가격대로 보상을, 시가보다 못한 감정 가격으로 보상을 받고 여러분은 쫓겨나는 거야. 그게 무슨 방식이죠? 수용 방식. 근데 환지 방식은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가보다 못한 보상금 받고 원주민을 쫓아내버리고 아파트 건설을 위한 택지를 조성해서 건설사에 공급하면 무슨 방식? 수용 방식. 원주민을 몰아내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들이 반발하니까 그 감정 가격대로 보상금 먹고 재산을 빼앗기고 못 물려나겠다고 집단 행동하니까, 시위를 하니까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 사업하기 힘들잖아요.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일부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대부분은 수용 방식으로 하지만 일부 환지를 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럼 두 가지 방식이 동시에 적용되는 무슨 방식? 혼용 방식. 그러면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일부 환지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환지 방식이 원주민에게 다소 유리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신도시 개발할 때 투자를 했는데 그 동네 도시개발 사업이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이 투자자와 원주민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환지 방식이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이제 환지 방식의 개요를 수업 듣고 나면은, 환지 방식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이구나. 그래서 도시개발법의 하이라이트는 환지 방식이에요. 여기까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방법 3가지를 소개했고요. 그 중에서 수용 방식의 개략적인 사업 절차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데, 이것은 좀 쉬우니까 여러분 입문과정 지금 교재에는 수용 방식 교재로 준비를 안 해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이제 환지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이제 드리게 될 텐데, 이걸 처음부터 시작했다가 중간에 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일단 휴식을 하겠어요. 해서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서 환지 방식을 처음부터 절차가 쭉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요. 네. 아니, 이게 필기하고 싶어. 필기하고 싶으면 미치겠어. 그러면은 사진 찍으세요. 폰으로 찍으라고. 근데 폰으로 찍을 필요가 집에 가셔서 나중에 인터넷 강의를 한번 들으면 되잖아. 필기 100번 하는 것보다 인터넷 강의로 한 번, 2번 더 듣는 게 좋아요. 그게 빨리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네. 쉬세요.